자, 이재명은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가 대통령이 된 순간 모든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숨겨졌던 여론조사를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100% 면죄부가 주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할 텐데 이것을 아마 이재명 정부 역시 알고는 있을 겁니다. 향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릴 것인가, 열리지 않을 것인가도 우리가 지켜봐야 하고, 행여나 면소법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것을 강행할 때 국민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일지 역시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시민이 말을 했던 것처럼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재명 정부. 자, 바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당일날 전국 60개 투표소 5,190명을 대상으로 한 공영 3사, 즉 KBS, SBS, MBC 출구조사 질문에 대한 국민의 답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라 보십니까? 이 질문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재판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일 만큼 단호하죠. 재판 계속해야 한다가 63.9%, 재판 중단해야 한다가 25.8%, 잘 모르겠다가 10.3%. 우리는 여기에서 권력과 책임은 별개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볼 수가 있어요. 이 조사는 명확한 진단을 내려줍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권력을 위임했지만 면죄부만큼은 주지 않았다. 국민은 지금 권력과 책임을 분리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내가 뽑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국민이 말한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권력자 이전에 법 앞에 한 사람,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보고 있다라는 신호죠. 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죠. 대통령의 취임 훨씬 전부터 다수의 중대한 재판, 사법 절차,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사건에서는 함께 일한 공직자들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거나 수감 중이죠. 그제 이화영 대법 확정 받았잖아요. 대북 송금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다라 강한 의혹을 사고 있죠. 왜냐하면 대법으로 형 확정을 받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시절에 부지사였고 그 돈을 북한에 보낸 목적이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거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당시 경기부지사였던 이화영은 지금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 있는데 경기지사였던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재판 일정조차 미뤄지고 있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면 그건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저 여론조사 결과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권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라면 임기 중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정에 설 필요가 없다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국민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단호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특권은 없다고, 법 앞에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이 아닌 국민의 정치적 요구이자 헌법적 원칙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국민 여론과 정반대되는 행위를 이재명 정부나 여당이 강행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들을 보일 것인가? 대선 득표율이 이재명 49% 그리고 이재명을 찍지 않은 사람들이 그 49%를 약간 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과연 이런 지지율 상태에서 법을 피해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자, 한편 이런 와중에도 조용한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재판 여부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점, 헌정 질서를 흔들 만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 이어나가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바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이 정치인은 굉장히 급진적인 좌파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소 발언이나 행동 그리고 발의하는 법안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장경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대법관 수는 14명. 이는 대법 판례의 일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인 무게감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무려 100명까지 늘리자라는 법안을 장난처럼 내버렸죠. 이거는 단순한 인사 확대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무력화가 되고 다수결로 정치화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법 시스템 전체의 성격과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어제 나온 기사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국민의 심의를 붙이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헌재가 내린 각하 결정, 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그 적절성과 합법성을 심의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 얼핏 보면 국민 참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헌재,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정치화된 여론에 노출시켜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발상입니다. 결국 삼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험한 시도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곧 죽어도 자신들을 감시하는 국민 참여 기관은 만들자라는 법안 결코 내지 못합니다. 모순인 거죠. 자신들의 감시 기관은 만들자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오로지 사법부만 공격을 하고 있으니. 자, 그리고 세 번째, 장경태는 이런 법안도 과거에 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빼자는 법안, 출생지, 가족관계, 경력, 소속 등 다방면의 사실 왜곡을 막기 위해 만든 장치가 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근데 거기서 행위, 즉 정치인이 했던 발언들, 행동들, 활동 등을 검증 못하게 하자라는 법안을 내버린 셈이죠, 장경태는. 이거는 결국 검증받지 않은 정치인을 양산을 하고 허위와 은폐 리스크를 키우겠다라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선. 자, 우리는 장경태라는 급진적인 이 정치인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국회에서 자주 청년 정치인을 자처하며 진보적 개혁, 시민 중심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내는 법안의 방향성은 시스템을 흔들고 사법기관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정치인을 더욱 질문 불가한 존재로 만드는 반민주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국민이 예의주시해야 될 정치인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국민의 권력을 나눠 가진 이 젊은 국회의원을 분명히 감시하고 기록하고 그의 행위들에 대해선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결코 법 위에 설 수 없다라는 메시지. 대통령의 당선은 결코 리스크의 끝이 될 수가 없으며 국민들은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장경태 국회의원에게는 권력을 향한 급진적 시도는 반드시 국민이 감시하고 기록한다라는 경고가 필요하죠. 우리는 여러분 권력을 이임한 겁니다. 그러나 법적 하자에 대해서 면죄부는 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그 어떤 정치인도 국민의 눈을 피해가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시와 질문들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샤인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